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1년 내내 맨날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 계속 해왔는데 네.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서 아침에 딱 보고서 우리 모여서 회의하고 네. 어쩌면 우리가 보던 게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지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1분기가 그렇게 좋을 것처럼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마이크론은 상당히 좋게 얘기한 거죠. 네, 사실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논점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였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가격이 상반기에 빠질 텐데 최대한 이제 출하량을 조정하면서 가격을 방어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덜 의미였죠. 물건을 조출할 재고를 조절하면 가격이 안 떨어질 거이다. 반도체 가격이 네, 뭐 이 네.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한 얘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은 약간 좀 다른 얘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그쵸. 같긴 해요. 예. 뭐 시간의 주가도 마이크론이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요 내용을 일단 보실까요? 이제 네, 볼까요? 일단은 자료가 왜 안 올려왔지? 자료가 안 뜨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네. 네. 마이크론 이번 실적 발표는 뭐 이제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거는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 내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중요한 거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지난 4분기 대비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 상단치가 내년 1분기 상단치가 7.7빌리언인데 지난 4분기 실적이 이제 7.7빌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또 이제 통상 1분기에 들어가면 비수기로 접어드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다.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멘트를 한 게 PC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PC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런 노트북, 네, 이런 네. PC 많이 샀으니까 네, 수요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네. 재화 소비는 제한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가 맞다면 아니야 앞으로도 수요가 세 이 얘기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과연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수요가 계속 견조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1분기의 가격 하락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년 1분기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가 좀 그러네. 중요한데요. 마이크론이 올렸는데 따라서 올리든 건지. 네. 일단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분기에 매출액이 떨어지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특히 DM 부분은 뭐 가격도 이제 한 자릿수 중후반 떨어지겠지만 출하량도 조정이 있어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언급한 대로 아마 1분기에 빗그로스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데 마이크론은 내년 1분기에 가격이 떨어져도 출하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그 매출액 떨어지는 걸 방어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가이던스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한 이후에 저희가 뭐 투자 의견 뉴트럴이긴 한데 향후에 조정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다른 일이 생겼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의견이.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무슨 디램 익스체인지 그대로 의견을 복사해서 말하는 줄 아는데 그걸 각 데이터 근거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 네, 뭐 디래믹 체인지나 트랜스포스는 뭐 참고 조사기관의 일부이고요. 예, 뭐 다른 현업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다른 조사기관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함께 고려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걔네들 의견을 왜 따르냐 하는데
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좀 네.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부분 내년 하반기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 16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 녹을 못했어. 근데 그때 사실 대만 테크 쪽에서 매출이 좀 나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특이하다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4페이지 4페이지. 표 2번인데요. 표 1번을 보시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대만 매출액이 월별 매출액이 전월 대비 11% 올랐고 핸셋 OEM이나 노트북 ODM, 뭐 서브 ODM 이런 업체들의 MOM 실적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핸셋 OEM은 전년 대비는 약 9%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냐가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D램 재고 수준을 이제 아까 뭐 트렌드포스 언급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트렌드포스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표 2번을 보시면 이제 3분기 대비와 4분기 초 그리고 현재 4분기 중반에 그 D램 업체, 그러니까 제조업체와 수요 업체들 간의 재고 일수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 4번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세 업체 중에 이제 4분기 중반 현재 4분기 초 대비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3분기 초 대비 조금 늘긴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은 재고가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PC OEM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4분기 대비, 4분기 초 대비 지금 현재 많이 좀 줄어들어 있죠. 다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나 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수요, 스마트폰 수요는 4분기 초 대비 4분기 중반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제조업체들의 재고도 4분기 초 대비 4분기 중반이 늘었다. 그리고 수요자 업체 입장에서도 4분기 초 대비 4분기 중반에 D램 재고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증가한 재고가 내년 1분기에 수요 둔화와 겹쳐서 다시 현물가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PC 수요가 양호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긍정적 뉴스가 나와서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의견을 고치는 거야 물어볼 텐데 사실 뭐 상황 봐서 이게 만약 모든 사람들 1분기에 이런 식으로 매출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면 의견을 고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보다 이렇게 버텨줬구나. 사실 우리가 연초에 10만 전장 못 간다 말했지만 저번에 7만 원 깨졌을 때가 바닥 하이닉스가 9만 원 초반이 바닥이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또 전략적 입장에서 아침 회의 때 얘기했던 게 좀 경기가 꺾였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했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여는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를. 그래서 포트폴리오 사랑으로 보면은 소위 반도체 시총 비중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장세가 연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하락하는 폭이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폭에 비해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승하거나 그러면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갖고 얘기는 했고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담당을 얘기를 해보면 그 하우스의 반도체 담당자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내년은 상고하저인데 어떤 분은 뭐 2분기가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반도체도? 있고. 일단은 이제 지금 왜 상고하저지 반도체가? 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수요를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똑같은 거네. 유동성 꺾이면 과거에 좀 그랬던. 수요가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수요가 강한 거는 일부 공급 그러니까 부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세트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그걸 이제 판매로 연결을 시키는데 한 2분기 이후에는 이게 좀 재고 증가로 인해서 가격 하락과 이제 수요 둔화가 맞물리면서 좀 이제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특히 요새 사이클 짧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반도체가 한번 사이클 쭉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좋아지는 사이클로 그러지 않았어요? 예, 과거에는 통상 뭐 한 1년 단위로 이제 움직였죠. 근데 이제 2020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짧게 한 2분기 가격 하락하고 다시 반등한 적이 있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개선됐기 때문인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는데 지금은 그 논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일 우리가 아침에 좀 당황했던 게 마이크론 하는 얘기랑 왜 삼성전자 하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주가 둘 다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출하량을 조절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이크론 출하량 조절을 안 하면은 이게 봉고가이 아니야? 점유율은 이제 마이크론한테로 넘겨. 1분기가 늘어나겠죠.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디램 안에서 점유율은 계속 이제 축소가 돼 왔어요. 그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점유율을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이제 점유율 싸움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건 뭐 세계 업체한테 다 좋은 얘기는 아닌 거고요. 난 아침에 듣다가 약간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나는 안 줄이고 늘릴 거야 이 얘기한 거니까 네네. 메모리 가격에 좋은 뉴스 같진 않았는데 나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끼리 또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하다가 나중에 남이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네. 했는데 참 이게 분명한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고하게 지금 뭔가 사이클을 짧게 가는 건지 이런 얘기를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내년 1분기가 정말 승부처라는 기존의 비유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네네. 1분기에 결국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분위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대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는 이런 걱정도 했었거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 안 좋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네네. 뭐 안 좋게 주긴커녕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반도체 대 환호하는 분위기가 정말 이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네네.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까 전략적과 좀 고민을 얘기했는데 뭐 지금 여기서 대화는 반도체 사는 거겠네요. 지금 여기서라도 막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지금 오늘 뭐 기관 매니저들은 같이 따라 사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단말기에 찍히는 예, 매수 금액을 보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뭐 시장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제가 항상 요즘 장을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라고 정의를 하는데 변동성 장세가 이런 거구나를 계속 실감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냐 싶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빠지고 빠질 것 같으면 또 올라가고. 사실 뭐 어제는 뭐 진짜 뭐 폭락할 것처럼 빠지다가 오늘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변동성 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난데 네. 굳이 해야 된다면 상당히 전문적인 프로 트레이더나 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계좌는 녹아내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이게 묘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내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논리들. 저 20년 전에 주식 사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돈 많이 벌었는데 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 네. 한번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까 하는데 그거 수없이 10년 전이나 그냥 똑같이 하던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도 안 팔아서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마 주위 보시면은 주식 뭐 휴면 계좌 속에 넣어놓고서 쳐다도 안 보지 않는 그런 기억하시기 꽤 많아요. 네. 실례로 제조업종 회사 중에 어떤 거는 뭐 상폐당해 버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물론 우량주인데 우량주도 포스코 옛날에 버핏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던 거. 네. 그래 들고 있었으면 지금 많이. 그렇죠. 워렌 버핏이랑 똑같이 한다고 한참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이게 시장을 무슨 뭐 도그마티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투자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한국은 굉장히 또 글로벌 경제에 익스포자 크고 하지만 또 저희들 생각과 다르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뭔가 이거 뭐 있나 해서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오늘 반도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남이한테 계속 내가 우리가 잘못 본 거라 빨리 그럼요. 고칩시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8만 원이라도 사야죠. 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들은 근데 그걸 갖다 미리 이거는 얼마 갈 주식이야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담당자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간 한 반년 동안 가장 시장을 좋아왔던 섹터가 반도체와 테크와 뭐 헬스케어 딱 두 네, 개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는 좀 마이크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래서 강하나 연구원 강하나 연구원 자료순위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폴에 들어갔대. 나 그냥 축하한다 그랬었는데 하여튼 봅시다. 이게 1분기에 좀 봐야겠네요. 예. 오늘 다들 그냥 반도체 하고 있겠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매니저들도 일단은 채워놔야 되니까 뭐 시장을 이기려면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